저는 올해 60 중반에 들어선 윤지혜입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해왔지만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두 아이를 다 키워냈지만 제 안의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 한 편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대부분 남편과 해로하고 있거나 저처럼 혼자가 된 친구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걱정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죠. 제가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 영희는 너마저 철없는 짓 할 거냐며 나이 들어 주책 부린다는 소리 듣기 딱 좋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제 속으로 침잠하곤 했습니다. 나이 60에 무슨 연애냐,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새로운 사랑에 대한 열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외로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던 어느 날 우연히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매력적인 시니어를 위한 연애 자격증 따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좌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애의 자격증이라니 처음에는 코웃음이 나왔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외모 관리부터 마음 관리, 취미, 생활, 대화법 등 시니어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자기 관리 방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몰래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지만 새로운 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섰을 때 저처럼 망설임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335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전후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의 삶에서 지쳐 있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삶의 불꽃을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저와 같은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는 유쾌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하며 잊고 지냈던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 전에 꿈 많고 사랑받던 윤지혜를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사는 울어도 괜찮다고 그 눈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저에게 꼭 필요한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삶의 갈등과 오해 속에서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는 과정이 바로 이 연애 자격증의 첫 관문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녁 산책도 나섰습니다. 어둠이 내린 동네 길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상상했습니다. 강좌에서 배운 대로 건강한 식단으로 몸을 가꾸고 오래도록 하지 않았던 그림도 다시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며느리와의 서먹했던 관계도 개선하고 싶고 아이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친구 영희에게도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나를 만날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딸 지혜에게 아들 민수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매력적인 시니어의 첫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는 단순히 연애 상대를 찾는 법이 아니라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연애 자격증을 무사히 따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할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은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음 수업을 기다릴 새도 없이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몇 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열어 평소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을 줄이고 제철 과일과 채소로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운동화 끈도 고쳐매고 아침 일찍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상쾌했고 오랜만에 맡아보는 흙냄새는 저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막혔던 혈액이 도는 느낌이었고 굳어있던 어깨 근육도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자 제 몸과 마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수채화 도구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의 설렘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붓을 들고 팔레트에 물감을 짜는 순간 잊었던 제 젊은 날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연애 자격증 수업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고 자식들에게도 무뚝뚝한 엄마였습니다. 먼저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들 민수에게는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을 해주겠다며 초대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변화에 아이들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던 아이들이 먼저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민수는 결혼 후 겪는 소소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저희 가족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영희는 제가 외모 관리에 신경 쓰고 밝아진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러냐, 혹시 남자라도 생겼냐 하고 묻는 영희에게 저는 솔직하게 연애 자격증 강좌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코웃음을 치며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라며 또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영희의 말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못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희야, 나이 들었다고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제 말에 영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쓰리긴 했지만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저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애 자격증 강좌는 저에게 단순한 자기개발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같은 고민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박선우 씨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늘 밝게 웃고 매너가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머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선우 씨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LP판을 모으는 취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아 선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선우 씨가 저에게 주말에 함께 전시회에 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렘을 느껴도 되는 것일까? 먼저 떠나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끊임없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선우 씨의 따뜻한 눈빛과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우정이 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애 자격증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설렘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잊고 지냈던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선우 씨의 전시회 제안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이내 저의 삶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강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선우 씨에게 함께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매만지는 제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 같았습니다. 전시회는 시내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은은한 조명 아래 걸린 그림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선우 씨는 그림 앞에서 서서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해설로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은 저를 더욱 편안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그림 앞에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기도 했고 어떤 그림 앞에서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선우 씨가 예술을 사랑하고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감 속에서 저의 잊혀진 예술적 감각도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전시회를 나와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선우 씨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병간호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에 느꼈던 깊은 외로움까지 그의 고백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고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선우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에게도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 느껴지는 그의 진심은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딸 지혜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얼굴이 상기되어 있던 모양인지. 지혜의 눈빛은 저를 예리하게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선우 씨와의 만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지혜의 얼굴은 삼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이에 철없이 무슨 연애야?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너무 경솔한 행동 아니야? 지혜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혜의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빠가 없는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선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혜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면 나는 아빠 얼굴 어떻게 보겠어. 아빠 생각도 좀 해줘, 엄마. 지혜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제가 선우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자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혜의 차가운 말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다는 그녀는 선우 씨와 제가 함께 전시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니? 나이 60 넘어 남자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니까 좋으냐?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영희의 날선 말에 저는 차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애 자격증 강좌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여전히 힘들고 아팠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을까?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선우 씨와의 만남이 정말 저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일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저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헤치고 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애 자격증, 그것은 어쩌면 제 삶의 가장 큰 도전이자 마지막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 위태로운 행복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희의 날선 비난과 지혜의 차가운 눈빛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동네에 제가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트에 갈 때면 저를 곁눈질하거나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선우 씨와의 만남이 정말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연애 자격증 강자 강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비틀거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지지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박선우 씨는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섣불리 무언가를 묻기보다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아파하고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오래된 LP바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제게 제안했던 댄스 강좌를 마침내 함께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한 몸으로 어색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탱고 스텝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지혜는 제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고 심지어 민수에게까지 제가 아빠를 잊고 새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늘 저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누나와 엄마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주말에 선우 씨를 제외한 세 식구만의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혜야, 민수야. 엄마도 사람인지라 외로움을 느껴. 아빠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순 없겠지만 엄마도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는 않아. 너희를 키우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싶단다. 제 말에 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의 복잡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시어머니 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이 며느리에게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번에 저를 불러 혹시라도 재혼할 생각이라면 아들 준호의 이름에 먹칠하는 짓이라며 펄펄 뛰셨습니다. 아직 시어머니에게는 남편 준호 씨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말에 한술 더 떠 제가 재혼하게 되면 남편 준호 씨의 유산 문제까지 거론하며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그에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제가 사랑했던 남편과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동생의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지혜와 영희의 반대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선우 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그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말은 그저 그들의 불안과 욕망일 뿐입니다. 지혜 씨의 삶은 지혜 씨의 것이고 지혜 씨의 행복은 지혜 씨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 씨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이 복잡한 인생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 함께 헤쳐나가 주겠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연애 자격증 강좌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택할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선우 씨와 함께 저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저의 흔들리던 마음에 굳건한 뿌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그의 존재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와의 미래를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 결혼 소식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저를 죄인 취급했고, 특히 시동생은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며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게 남긴 유산은 오롯이 저의 것이었고,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저의 권리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딸 지혜의 외면이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선우 씨와 재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며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런 누나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없이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그녀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를 여인 딸에게 따뜻한 위로. 대신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아빠를 잃은 슬픔과 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엄마의 진심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애 자격증 강좌의 마지막 수업에서 저는 그동안의 고민과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사님과 수강생들은 모두 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해 연애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박선우 씨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강사님과 수강생들 그리고 선우 씨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동안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제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축가가 끝난 후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남편의 부재와 홀로 된 외로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사랑을 할 용기를 냈고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이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의 이 막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저의 딸 지혜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너의 서운함을 엄마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언젠가 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그리고 아들 민수에게는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항상 지지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의 사랑 속에서 나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 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 지혜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제게 다가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죠. 그 한마디에 저는 지혜의 따뜻한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우 씨와의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함께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도 했고 주말에는 작은 미술관을 찾아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며 서로의 예술적 감각을 채워나갔습니다. 선우 씨는 언제나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의 작은 꿈까지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연애 자격증 강좌에서 만난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시니어 로맨스 드라마로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진솔한 이야기들은 많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고 우리의 채널은 입소문을 타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갈등, 오해, 불신, 미움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과 포용, 이해, 용서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력적인 시니어가 되기 위한 연애 자격증을 따는 법을 통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연애 자격증을 따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